월요일 아침 출근길. 오늘도 상사 눈치를 봐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잠깐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그곳에서는 눈치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신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최악의 상사 탑3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상사 그래도 괜찮네. 3위는 숙종입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 재위기간 46년,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고 정치 감각도 뛰어났으며 카리스마까지 갖춘 인물이었죠. 문제는 그 능력이 신하들에게는 곧 공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숙종 정치의 핵심은 황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판을 뒤집는 정치입니다. 1680년 경신왕국.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합니다. 1689년 기사왕국. 이번엔 서인이 쫓겨나고 남인이 돌아옵니다. 1694년 갑술왕국. 다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복귀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어제의 기준은 오늘의 죄가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송시열. 숙종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지만 기사왕국 때 사약을 받고 83세에 죽습니다. 장희빈. 후궁에서 왕비까지 올랐지만 갑술왕국 이후 폐위되고 사약을 받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어제의 왕비가 오늘의 죄인이 됩니다. 신하들은 곧 깨닫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을. 숙종시대의 생존 법칙은 이랬습니다. 중립은 없다. 줄을 서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위험이다. 말을 아껴라. 오늘의 발언이 내일의 증거가 된다. 정책보다 중요한 건 왕의 기분이다. 조선의 관료 조직은 점점 침묵합니다. 문제가 보여도 먼저 말하지 않고 책임질 일은 최대한 피합니다. 숙종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판단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판단은 너무 자주 바뀌었고 신하들은 결코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숙종. 실력보다 눈치를 평가하는 상사였습니다. 2위는 연산군입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 사실 즉위 초반 4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좋아했고 예술적 감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498년 무오사와 1504년 갑자사와 두 번의 사화로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붕괴됩니다. 연산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학자 김종직. 그의 글 조이제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합니다. 사초의 왕실 비판이 담겼다는 이유로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생모 윤씨 사건을 알게 된 뒤에는 관련자뿐 아니라 가족, 친척까지 모조리 숙청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마음에 걸리면 그날은 끝이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생존 법칙은 단순합니다. 말은 최소한으로, 표정은 철저히 관리, 비판은 금물, 칭찬만 허용. 어느 신하의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하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언제 분노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조용해졌고 보고는 형식만 남았으며 조직 전체가 생각을 멈췄습니다. 직언은 공격이 되었고 비판은 곧 반역이 되었습니다. 결국 1506년 중종 반정. 신하들이 왕을 폐위시키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2달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연산군 개인이 아니라 그 밑에서 모두가 입을 닫아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산군 밑에서는 일을 잘해도 절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위, 의외의 인물입니다. 영조입니다. 화를 자주 내지도 않았고 말을 바꾸지도 않았으며 신하를 함부로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오래 지치게 만든 왕, 조선 제21대 왕 영조입니다. 제위 52년, 조선 최장 집권, 탕평책으로 당파 싸움을 완화하고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성군의 조건은 모두 갖췄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영조의 업무 스타일은 완벽주의였습니다. 보고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라. 다른 방법은 없는가? 정말 확실한가? 신하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 3시에도 호출을 받았다. 같은 내용을 4번 설명했다. 한 번의 실수가 석 달을 괴롭혔다. 영조는 잠이 적었습니다. 밤에도 일했고 새벽에도 질문했습니다. 신하들은 항상 준비 상태여야 했습니다. 언제 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영조는 숙종의 후궁소생이었습니다. 정통성 논란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나는 진짜 왕이 맞는가? 신하들은 나를 인정하는가? 이 불안은 완벽주의가 되었고 그 완벽주의는 신하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결정은 늦어졌고 확인은 끝이 없었으며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는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도세자는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1762년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그 완벽주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영조 시대의 신하들은 이렇게 일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보고는 한 건당 3번 이상, 완성의 기준은 오직 왕의 만족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지쳤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가장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영조, 가장 오래 일하게 만들고 가장 깊이 지치게 한 상사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위 숙종, 눈치가 실력이 되는 조직. 2위 연산군, 침묵만이 생존인 조직. 1위 영조, 완벽이 곧 고문이 되는 조직. 세 왕 모두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왕권을 지키려 했고 상처를 안고 있었고 정통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조직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능력도 카리스마도 성과도 아닙니다. 좋은 상사는 사람을 키우고 나쁜 상사는 사람을 쓰다가 버립니다. 숙종은 신하를 정치도구로, 연산군은 감정의 배출구로, 영조는 완벽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은 무너지고 인재는 사라졌고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최악의 상사로. 오늘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가요? 말을 자주 바꾸나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나요? 완벽을 강요하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목숨까지 걸지는 않으니까요. 조선시대 신하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되고 나쁜 상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상사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역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상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